이렇게 해서 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온 별은 집 한 채보다 겨우 클까 말까 한 정도라는 걸 말이다. 하지만 그건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 등 우리가 이름 붙인 큰 별들 말고도 너무나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든 별들이 수백 개도 넘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천문학자가 그 별들 중 하나를 발견하면 그는 이름을 붙여주는 대신에 숫자만 붙여준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처럼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 삐우길리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의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기가 발견한 행성에 대해 대단한 발표를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터키식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어른들은 항상 그런 식이다. 그러나 소행성 삐우길리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다. 만약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사형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1920년에 그 천문학자는 아주 우아하고 인상적인 옷을 입고 다시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내가 소행성 삐우길리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의 번호까지 말하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은 묻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들은 몇 명이지? 몸무게는 얼마야?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니? 그들은 오직 이런 숫자들만 가지고 그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장밋빛 벽돌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창가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거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탄성을 지를 것이다.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집일까?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린 왕자가 있다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애는 멋있어요. 또 그 애는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양을 갖고 싶어 해요. 만약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어른들에게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어린아이 취급해버릴 텐데. 하지만 그 애는 소행성 삐우길리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금세 알아들을 거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을 쏟아부으며 귀찮게 하지도 않을 거다. 어른들은 이런 식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이다. 옛날 옛적에 자기보다 겨우 조금 큰 별에 사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나는 어느 누구도 내 책을 가볍게 읽어버리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이제 그 추억을 써 내려가려 하니 너무나 큰 슬픔이 나를 짓누른다. 내 친구가 그의 양을 데리고 내 곁을 떠나간 지도 벌써
6년이 흘렀다. 내가 여기에 그의 모습을 묘사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건 슬픈 일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친구를 갖는 건 아니니까. 만약 내가 그를 잊어버린다면 그때는 나도 숫자밖에 관심이 없는 어른처럼 되어버릴지 모른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다시 그림 물감과 연필 몇 자루를 사왔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을 그렸던 것을 빼고는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았던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모습과 똑같은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할 거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그림은 대충 봐줄 만한 것이겠지만 어떤 그림은 전혀 닮은 구석이 없을 수도 있다. 어린 왕자의 키를 그리는데 실수할지도 모른다. 어떤 그림에서는 크게, 다른 그림에서는 작게 그리는 식으로 말이다. 또 어린 왕자의 옷 색깔에 관해서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좋게도 나쁘게도 더듬더듬 그려보았다. 그저 이쯤에서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욱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잘못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친구는 내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그는 내가 자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의 벽면을 통과해서 그 안에 양을 볼 줄 아는 방법을 모른다. 아마 나도 어느 정도는 어른들을 닮아버린 것 같다. 어쩌면 늙어버린 건지도 모르지.